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7월 8일 녹음은 뉴질랜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근래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꼭 근래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뉴스를 보면 소선구제가 불합리하다, 혹은 우리도 중 혹은 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 혹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몇 %인데 그거에 따르면 국회 내 의석이 10석, 20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몇 석밖에 안 되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선거제도도 재밌죠. Preferential vote라고 해서 만일 이 동네 지역구에 7사람이 출마를 했다면 그 7사람 중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사람부터 제일 싫어하는 사람까지 차례대로 번호를 먹이죠. 그래서 흔히 1하고 7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3, 4, 5, 6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차례대로 짜 넣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7등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표에다가 2등이라고 쓴 것들로 다시 또 표를 나눠주죠. 나머지 6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7등, 6등, 5등 다 없애다 보면 이제 언젠가 1등, 2등한테 그 3등부터 7등까지의 표가 다 가게 됩니다. 이거 손 PD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호주에 대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선거제도에 대한 것이에요.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제가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냥 다 같이 가서 나는 누구 지지해요, 그래서 딱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고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고요. 우선 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알아볼 수 있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부터 할게요. 우선은 그 뉴질랜드는 상하원이 없죠. 하원만 있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뉴질랜드에서 상원 만들고 그러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별로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그걸 그냥 딱 단순하게 국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면 되지, 그거를 복잡하게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뉴질랜드에는 하원밖에 없어요. 하원밖에 없는 건지 상원밖에 없는 건지 하여튼 의회만 있는 것이죠. 한국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의석수를 말씀드리면, 의석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120석이라고 여기서는 이해하도록 하죠. 그런데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120석을 한두 석 정도 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20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래에 선거한 게 2017년에 선거한 거예요. 작년 9월에 선거한 거.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있죠. 근데 현재 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선거 제도가 어떤지를 알아보려 가려는 일종의 예습으로서 지금의 정부를 보면 그 예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전체가 120석이니까 61석이 되는 집이 있으면 이제 그 집이 그 정부가 되는 것이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의원 내각제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끼리 너는 무슨 장관 해, 너는 무슨 장관 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이 장관이고 장관이 의원이고 그런 겁니다. 우선 투표를 몇 %가 했느냐? 79.8%가 했어요. 그 전에는 78 그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약간 올라간 것이죠. 대충 그 정도예요. 호주는 제가 보니까 의무로 하기 때문에, 투표가 의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높군요. 근데 아마 그것도 의무로 하려 그러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의무가 있냐고. 자유롭게 하라고 해도 79.8%가 투표를 했으며, 그 투표한 총 투표 수는 260만 개쯤 됩니다. 263만 173표가 전체 표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해봤어요. 260만 표가 79.8%라면 전체 유권자는 몇 명인가 했더니 33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인구가 현재 500만이 약간 안 되는데 그 중에 그 유권자 수는 330만 명인 것이죠. 정당을 자세히 알아볼 건 아니고, 여기도 몇 표가 어디에 갔는지를 말하려면 그 정당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정당은 내셔널이라는 당입니다. 그 당은 원래는 과거에 59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년 전 선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선거를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2017년에 56석을 받아서 이제 약간 내려갔죠. 그 사람들이 받은 표의 비율은 44.5%. 이게 44.5%가 지금은 중요하게 안 들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해지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게 1등 당이에요. 근데 1등 당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등 당과 3등 당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2등 당과 3등 당과 4등 당이지만 3등 당과 4등 당은 그걸 합치자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자기들끼리 직접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논의는 2등 당을 통하여만 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당이에요. 현재 집권당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점은 뭐야? 1등이 된 당이 정부가 아니라는 거야? 라는 거죠. 1등이 된 당이라고 해서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정당끼리라도 모여서 절반만 넘으면 그게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1등이 되더라도 정부가 될 수 없다는 점, 그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강자가 이기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뉴질랜드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1등이 되더라도 자기네가 정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그 1등을 하려면 압도적으로 과반을 하는 그런 1등이 되지 않는 이상 1등이 된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정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어떤 선거에서도 어떤 당도 혼자서 50%를 넘은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치고 이제 이 선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등은 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은 46석. 원래는 그 전에는 32석이었는데 46석으로 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노동당이 뉴질랜드의 그 왼쪽에 있는 제일 큰 당인데 120석 중에 32석 되게 적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많이 늘었죠. 3등 당이 뉴질랜드 퍼스트, 뉴질랜드 제1당? 뭐 하여튼 그런 당이 이름인데 원래는 12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줄어서 9석이 됐죠. 4등 당도 있어요. 4등은 녹색당. 녹색당이 원래 14석이었는데 이번에 8석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 2등, 3등, 4등 노동당, 뉴질랜드 제1당 그리고 녹색당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했어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선거에서 누구가 이기냐에 관계없이 어떻게 조합이 맞춰져서 60석이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부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제도를 하기 전에는 뉴질랜드가 내셔널 아니면 레이버가 선거에 이길 때마다 자기들이 정부를 구성하였죠. 그렇게 되면 3등부터의 정당들, 즉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런 정당이 녹색당 같은 데가 제1당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작은 정당에 투표하는 목소리가 정권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표가 좀 의미 없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현재의 제도예요. 현재의 제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군요. 그거 이름이 MMP라는 것인데 MMP는 뭐의 약자냐? Mixed Member Proportion.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 is a mixed electoral system in which voters get two votes. 그러니까 선거를 한 사람이 이제 표를 두 개를 하죠.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뽑고 다른 하나는 정당에 투표를 해요. 근데 그 정당 득표율로 의석이 되기도 하고 그 개인을 뽑아서 의석이 되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이기기만 하면 의석이 됩니다. 그걸 이제 좀 있으면 자세히 알아보러 갈게요. 여기 그 뉴질랜드에 대한 얘기를 더 깊게 하기 전에 잠깐 한국 거를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례대표라는 걸 하죠. 국회의원 하나 찍고 정당 투표를 하죠. 그런데 그 정당 투표의 의미가 크지 않은 이유는 그런 그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253명이고 전체 300명 중에 253명이고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47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비례대표를 다 먹는다고 해도 47명만 먹을 수 있고 비례대표를 다 날린다고 해도 지역구는 253개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라는 것이 전체 의석 중에 차지하는 것은 몇 퍼센트인가? 15.6%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라는 것을 다 잃어도 15.6%를 날리는 것이고 비례대표라는 것을 다 먹어도 겨우 47석 얻는 거예요. 전체 300 중에. 그러니까 정당 자체는 인기가 없더라도 그 지역구에 나가는 사람들만 이겨도 253개 중에 몇 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두 개의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개인, 그리고 하나는 정당에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정당에 하는 투표로서의 결과가 전체 의원의 아주 약간만을 결정하는 작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한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120석 중에 50석이에요. 그러니까 41.6%. 반올림하면 42%.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42%, 지역구가 58%. 만일 1등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압도적으로 1등을 하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50%를 넘으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합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50%를 넘은 적은 없다고 해요. 이런 제도가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봐야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저기 마구 살펴봤어요. 이제는 여기저기 마구 안 다니고 이제 뉴질랜드만을 볼 건데요. 거기 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죠. 뉴질랜드 국회 의석의 총 수는 120석쯤 되고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70석이고 70명이고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그게 전체의 42%나 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 하고 1등이 돼가지고서는 뭐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고 꼭 다른 데와 연합을 해야 한다. 대충 이것까지예요. 그리고 한국도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한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뉴질랜드의 MMP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질랜드가 늘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93년에 국민투표를 한답니다. 이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래서 국민투표를 해서 93년에 바꾸자고 결정해서 이것이 현실화된 것은 1996년. 그래서 1996년부터는 MMP라는 걸 해요. 근데 MMP라는 게 사실 좀 복잡해서 이거를 이렇게 뜯어보지 않으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은 이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뜯어보는 중이죠. 오늘의 에피소드만 다 들으시면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보다는 MMP를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usually with 120 members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의원이 120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가끔 넘을 때가 있죠. Although the number can increase because of one or two overhang seats. 가끔 한두 의석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사실 이 글에서는 뭐 뉴질랜드가 옛날부터 선거를 어떻게 했다, 무슨 여자에게는 언제 투표권을 주었다 그런 얘기 다 있는데요. 오늘 그거 다 빼고 현재 제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MMP를 설명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어땠나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과거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This process favors two-party system and for the last 60 years New Zealand elections have been dominated by the National Party and the Labour Party.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MP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셔널당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노동당이 이길 것이냐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선거의 결과예요. 그걸 60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저 두 개 말고는 좀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과가 지금 갖고 있게 된 구조입니다. 선거 제도이죠. 그래서 MMP 하에서는 그 유권자가 두 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것이고 그건 아주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걸 평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정당에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나중에 정당 지지율을 결정하게 되죠. This determines the number of seats each party is entitled to overall.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ality of the House.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정당 투표, 그 표를 가지고 국회 안에 각 정당이 그 의석을 얼마를 가져야 하는가를 그걸 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당이 자기들의 정당 지지율이 높다면이 이제 얼마인지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한 곳의 지역구가 없이도 국회에 잔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정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정당 득표율이 5%를 넘으면, 그 정당의 득표율이 5%를 넘으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표를 받은 것 중 5%가 넘으면,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 얼마를 받았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더라도 똑같아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많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지역구 의원이 없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5%가 넘으면 그 득표율에 알맞게 120개 중에 의석을 그 정당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설명되어 있어요. 2008년 선거에서 그 당시에 녹색당은 아무도 선거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당 투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정당, 녹색당, 내가 두 번째 표는 녹색당에게 주겠어. 그래가지고 그 녹색당이 6.7%를 받습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0.067을 했더니 8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6.7%를 파티 보트로 받아서 thereby earned 9 seats in parliament. 그래서 녹색당에게 그러면 너희는 뭐 아무도 이긴 사람은 없지만 9석 가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6.7%를 받아서 6.7%에 해당하는 의석을 나눠준 것인데요. 그 6.7%는 비례대표로 할당된 50석의 6.7%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회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의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6.7%를 받고 그것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뽑혔다면 더 이상 받아갈 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에 해당하는 9석을 준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비례대표 내에서 6.7%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좀 반대 방향의 이해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0%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누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 정당은 지역구에서 만약에 한 3명 정도 이기고 정당 득표율은 0%라면 의회 내의 비율로서는 그 사람들이 0이어야 하지만 지역구에서 3명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3명을 집에 가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3명이 지역구에서 이겼으니까. 그런 경우 120이 다 된 다음 그 3사람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명이 더 더해질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 득표율이 0%인 정당이 지역구를 3명이나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에다가 많은 숫자를 더하는 현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1을 더하거나 2를 더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정당이 5% 이상을 그 파티 보트를 받으면, 파티 보트를 5% 이상 받으면 지역구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당에게 자기네가 받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의석을 나누어줘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다른 방법은 지역구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기면 그 정당이 받은 표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석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에 ACT 파티라는 그 정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6%를 받았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그러니까 3.6이면 5가 안 되니까 의석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구가 있었어요. 앱슨이라는 지역구를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3.6%에 해당하는 의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봤어요. 120 곱하기 0.036 했더니 4.3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지역구에서 이기지 않더라도 5%를 넘던가 아니면 정당 득표가 5%를 넘지 않더라도 지역구 하나를 이겨서 얻던가 하면 의석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 사람들의 파티 보트의 비율,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를 받았느냐 파티 보트를
지역구 표는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지역구 표는 이 계산에서 빼고 전국적으로 파티보트의 비율을 얼마를 받았느냐를 그거에 따라 그 정당에게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줄 거냐 하는 것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다섯 석을 액트가 받을 때 자기네가 원래 하나 이긴 지역구는 있고 이제 4석을 더 받아서 총 5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120이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If a party has more electorate MPs than proportional seats, then it receives an additional seat.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역구에서 10개를 이겼는데 자기네 그 파티 보트의 비율이 10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9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너네 10개 다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그런 의석을 오버행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읽어볼 때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버행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은 그 용어, 오버행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것이지 그 계산에 따라서 그 인원수가 추가된다. 그거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 오버행이라는 게 언제 처음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 선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마오리 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당시에 있었죠. 걔네가 4석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파티 보트는 2.1%였어요. 그러면 파티 보트라는 것만 가지고 보면 2.1%라는 것만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의석이 없지만 4석을 이겼으니까 4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는 몇 석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해 봤더니 3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티 보트는 3석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4석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4석 니네가 다 갖고 해라. 그런 한 석 추가된 그런 그런 거를 오버행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48차 국회 거기에서는 121명의 의원이 있었답니다. 여기 마오리 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마오리 의석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이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MMP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마오리들은 지금 뉴질랜드 인구 중에 18% 정도가 자기를 마오리라고 생각한다는데 마오리들은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마오리에게 할당된 의석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할 것인지 보통 사람 선거제도 안에서 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오리 의석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마오리들이 그 마오리만을 뽑는 그런 제도 속에서 선거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모든 마오리가 다 자기네 제도 안에서만 하겠다고 하면 마오리에게 주어진 의석은 지금 20개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오리들 중에 나는 꼭 마오리 제도 안에서 선거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의석을 계산해 보니까 한 6 내지 7석쯤 됩니다. 99년에 선거할 때 6석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과 2005년 선거할 때 7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모두 7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오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마오리 그 제도하에서 선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그 숫자에 알맞는 마오리 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일단 마오리에게 의석을 주고 그 사람들끼리 누구를 7자리를 중에 누구를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가 그것만 너희들끼리 선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오리 의석이에요. 그 전국을 7으로 다시 또 나눠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지역구가 있는 것이죠. 전체 70석인 그 지역구 중에 7자리를 마오리를 잘라서 그 마오리들끼리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 MMP라는 제도를 보십시오. 굳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통 제도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오리들이 이런 제도에 의존하여 자기들 그 의원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수상이 출산 휴가가 있는 현재 뉴질랜드는 그 수상 권한 대행하는 그 사람도 마오리고 야당 당수도 마오리예요. 그 사람들 이런 마오리에게 할당된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리는 이런 거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오리 아닌 사람들이 하는 선거 방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마오리가 잘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거 없애자고 해도 마오리들 불만이 없을 거라고 봐요.
2017년 선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선거가 안 끝났을 때 지금 현직 수상 권한대행 하시는 양반인 윈스턴 뭐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 이 사람 마을인데요. 뭐라고 말했느냐? If elected, his party would hold two binding referendums on whether Maori electorates should be abolished and whether the number of MPs should be reduced to 100.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선거 기간 중에 말한 거예요. 자기네가 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일원이 된다면 두 개의 국민 투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마오리석 이런 건 없애자. 이거 마오리석 같은 거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실 19세기에 마오리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요. 1867년에 처음 시작한 건데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마오리 본인이 나서서 이거 국민투표 해가지고 없애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국민투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고, 둘째는 120명이 좀 많으니까 100명으로 줄이자. 전체 의원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정도로 해서 본론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2011년과 2012년에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선거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가지고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기술적인 내용이 많지만 지금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5%가 넘어가야, 파티 보트가 5%가 넘어가야 의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힘센 당을 위주로 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로 낮춰서 4%만 넘으면 그 정당이 의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 이외에 다른 제안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냥 제안이고, 이런 거를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민투표로 이거를 통과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말을 통과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죠. 약간 자질구레한 얘기로 그 몇 살이 돼야 투표하냐면 18살이 돼야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꼭 호주 시민이 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선거를 할 수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그 시민이 되어야만 선거하지 않고 영주권만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선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어도 이제 그 사람들도 여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만 다시 요약을 하면, 뉴질랜드 선거 제도에는 파티 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이 파티 보트라는 걸 전체에서 5%를 넘으면 아무 지역구에서 승리한 적이 없더라도 그 당에게 의회 전체 의석 중, 그러니까 120석 중 자기들이 받은 파티 보트에 해당하는 의석을 준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규칙을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시켜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특정 정당 응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의당 지지율이 10.1%라고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만약에 한국 의회에서 의석을 배분한다면, 그리고 그 10.1%가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말 선거라면 정의당의 의석은 30석이 돼야죠. 30석.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300석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들 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읽은 오늘 사용한 위키피디아 글들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Electoral System of New Zealand. 이게 제가 주로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오리 의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이 Maori Electorates라는 글을 또 따로 봤습니다. 그것도 다 위키피디아에 있어요. 그리고 MMP라는 것,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이 MMP라는 거는 뉴질랜드가 발명한 게 아니고 MMP라는 게 원래 있었을 테니까 MMP에 관련된 글도 있습니다. 그것도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그것도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글이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방송 키위랑 호주 가자 7월 8일 녹음은 뉴질랜드의 선거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